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가이드로 활용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세이프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성공. 저는 사실 이 과정을 거치고 이제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성공은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한 자리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으면, 노력하고 있으면 언젠가 파도가 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파도를 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봅니다. 기회가 항상 이렇게 오지 제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앞서간 사람한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여기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 그 파도가 왔을 때 잘 타면 됩니다. 그 파도 타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 멋지게 타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그 능력이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성공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니까 성공이라는 게 돈을 100억 버는 게 성공이 아니고 1000억 버는 게 성공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자신감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그것이 뭐든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갖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제는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비주얼리티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꿈의 크기를 좀 더 키우시고요. 또 그 꿈을 더욱더 넓고 광활한 곳에서 펼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직접 전하진 대표님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그 안정이라는 부분보다도 야성적인 측면을 통해서 그리고 성공에 대한 부분을 계속 꿈을 키워가다 보면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일과 휴식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뒤에 있는 가족과 가족에 대한 어떤 그 미안한 감들 이런 딜레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여유를 찾게 되면 돈을 벌게 되면 일단은 가족들 거 먼저 챙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후배 기업가들한테는 무턱대고 계속 가지 마라. 일단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기업가는 항상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이라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업 가족들 걸 먼저 챙겨라. 그리고 또다시 도전을 해라. 그러니까 한 번씩 끊어서 아까 작은 성공을 만들듯이 끊어서 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이 10년 간다, 20년 간다, 50년 간다 이거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계 내가 능력이 차는 내 능력의 한계를 잘 아시고 그 단계에서 한 번쯤 정리하는 뭐 그 회사를 파는 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분한테 맡기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정리하는 그 단계를 좀 갖추가는 게 가족들한테 피해를 덜 주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궁금한 점을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인지 내수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이런 상황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안정된 직장인 공무원을 선택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야성을 키우려면 안정된 직장보다는
뭔가 내가 더 도전하고 또 더욱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할 텐데요. 지금 이렇게 구직자들이 겪는 갈등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구직을 생각하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초부터 비정규직이라고 마음먹고 있으면 구직은 어떻게 보면 좀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직장을 얻겠다라는 생각, 그것도 좋은 직장을 얻겠다는 생각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쭉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로가 있거든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방법도 꼭 왜 남들처럼 똑같이 입사시험 봐서 들어가려고만 하느냐. 뭐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 경로를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내가 뭘 원하느냐, 내 스스로가 뭘 원하고, 그래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그런 길들은 찾아진다고 봅니다. 제 아가 하는 한 예가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남이섬에 가서 청소를 산 겁니다. 청소부. 근데 그분이 청소를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졸지에 그냥 1년 반 만에 그 조경 담당 이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지, 그저 남들 가는 길 쫓아가면서 저울로 해서 들어가야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깨면 세상은 아마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고요. 제가 볼 때 인생은 사람 수만큼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구만큼 사는 방법이 다르다라고만 생각해도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중국의 작가 루신이 쓴 길에 대한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땅 위에 있는 길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구하는 과정, 이것이 어쩌면 없는 길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작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간다면 그 이후에 더 큰 길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EBS CEO 특강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하진 대표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BS CEO 특강에서는 참여 방청객 중 추첨을 통해 주식회사 파루에서 준비한 바디 스크럽을 드립니다.